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좋은 환경에 처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좌절하지 않고 그 난관을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밤에 모신 분은 어두운 청년기를 보내면서도 끝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건실하게 노력을 해서 끝내는 작가로의 꿈을 실현시킨 조동수 씨입니다.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 최근에 그 소설 문학이죠, 장편 소설 모집에 당선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당선이 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떤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가지고 지금 그 기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이 떨어졌습니까? 예. 그 당시는 딱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집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네. 집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던데 그때도 그냥 왔더나 그거 말았는데요. 네. 그게 당선을 한 더 번 해서 그런지 네. 뭐 과거에 예. 예. 어떤 데 당선됐었습니까? 신동아의 그 넌픽션도 한번 당선이 됐고 넌픽션도 한번 하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새농민 지령 300호인데 네. 그 농촌 농민 문학상 공모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단편 소설 부분에 또 한번 당선했었죠. 그럼 넌픽션, 그다음에 단편 소설하고 장편 소설은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이시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완전히 받은 그런 수상이니까 기분은 아마 퍽 더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당선된 작품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제목은 제목이 토인불악입니다. 토인불악. 토인불악이고 네. 네. 고진탕계를 네. 사육하던 전방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작은 마을이 그 어떤 생멸사죠. 네. 작은 마을의 생멸사다. 네. 근데 소설에서 작가가 표면에 나타난 그 글에 나타난 것하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일치하지는 않는데 얼른 알아보기 힘든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작품을 통해서. 그거는 네. 그 지금 산업 사회에 이 첨단화되는 산업 사회의 어떤 소외계층이 있거든요. 네. 그 소외계층을 뭐 한 달아봤는데 네. 그렇다고 이 작품으로서 무엇을 얻고자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네. 상황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지. 어떤 상황 하나를. 네. 지금 화면에 토인불악이 잠시 이렇게 잡지 속에 있는 것을 비춰 보여드렸습니다만 작품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 작품. 작년 초부터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얼마나 걸렸습니까? 탈고할 때까지? 한 1년여. 1년. 길이가 원고지 매수로 몇 장이나 됩니까? 1,300매 정도. 1,300장. 아유, 그거 어떻게 쓰셨습니까? 1,300장에. 그래. 작품을 쓰시면서 작가들마다 어려운 점이 다 다르게 있었겠습니다만
공모에 내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더 불리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특히 어려웠습니까? 작품을 쓰면서. 저는 이뭐 바탕이 시원찮아 가지고 네. 이 단어 아주 이거 적확한 네. 비슷비슷한 말은 많죠. 근데 그 문장 속에 딱 들어가야 될 말은 한 마디밖에 없거든요. 그 적확한 말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전을 뒤적거린다든가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원고지 메꾸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다른 사람보다. 네. 단어를 자주 찾아야 됐었습니까? 뭐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실히 몰라서 네. 예전하면 뭐 가급적 자주 뒤져봅니다. 네. 표현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손상이 갈 수도 예. 있는 것이고 예. 또 작품을 어떤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내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의 흠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네, 들겠죠. 그래도 철자 같은 것도 또 다시 한번 더 보고. 네, 네. 근데 1년 동안 그 작품을 써서 내놓고 뭐 전화가 왔던 날도 어디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네. 자신이 없어서 어디 다녀온 겁니까? 집에 붙어 있거나 없거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가졌습니까? 예상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네. 예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또 꿈자리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막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그게 그 날인가 그 전날인가 네. 아주 큰 뱀 두 마리가 네. 양쪽 팔을 네. 확 물었는데 네. 놔줘야죠. 네. 그래 팔을 확 물고 양팔을 감는데 네. 저는 뭐 죽는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진땀을 쫙 흘리다가 꿈을 깼는데 그게 좋은 꿈이라 그러대요. 아하. 나중에 당선된 뒤에 해몽을 했습니까? 소식 오기 전에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야 그거 당선이다 계속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막 당선이 되겠거니 했죠. 네. 뱀 두 마리가 두 손을 물어서 놓지 않았다. 네. 그건 당선이다. 이제 앞으로 그런 무슨 작품을 내신 분은 뱀 꿈을 좀 많이 꾸시면은 틀림없이 전례가 있으니까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나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문학 수업을 했다. 그런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문학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한 교도소를 한 2번 갔다 왔죠. 네.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는 뭐 글을 쓰고 뭐 문학을 하고 이쪽은 생각지도 못했죠. 네. 근데 두 번째 저 서대문 들어가 있으면서 네. 이제 나가면은 내 이야기를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했었죠. 네. 그리고 그때 또 마르게서의 소설이 거기 하나 굴러다녔는데 네. 그거 읽어보니까 저 재미도 있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꼭 소설 쓴다고 생각 안 하고 내 이야기를 내가 정리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어려워서 그 잘 안 되대요. 네. 그래 그 어떤 신문사 문화센터에 보니까 네. 소설 작법이라고 있고 그래서 나는 소설은 꼭 그건 아니었는데도 출감한 뒤에 얘기입니까? 예, 뒤에.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네. 내 인생을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 네. 너무 일찍 정리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 나와서 그 문화센터에 가서 소설 작법을 좀 배우면서 네. 글 쓰는 법을 조금 뭐 상당히 배웠죠. 네. 배워서 눈빛을 하나 하고 나니까 그 하면서도 그때 선생님이 이 소설 쪽에 소질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아니 그럼 저 논픽션 당선된 것도 거기 조금 들어가서 배워가 쓰셔가지고 당선된 겁니까 그럼? 예 얼마나 배우셔서 쓰셨습니까 그때 논픽션 처음 내실 때? 그때 한 6개월 6개월 정도. 그다음에 단편 소설 하셨다 그랬죠? 예, 그 이듬해 곤 이듬해. 예, 그래서 소설을 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소설로 또 소설에 매달렸죠. 그러면서도 계속 저 작가 수업은 계속 하시면서. 예. 예. 근데 아까 기초가 든든하질 못해서 예.
정확한 단어 수식을 할 수가 없어서 사전을 찾았다 그러는데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부실한 교육이라는 걸 한번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국민학교를 네. 뭐 정확하게는 5학년까지 댕기고 네. 6학년 때 좀 댕기다가 또 말았어요. 네. 뭐 안 갈라니까 그 집이 학교 옆이었는데 네. 또 애들이 뭐 와가지고 초등학교 그렇잖아요. 안 나온다고 막 이러고 선생까지 와서 또 나가자길래 1학기 때 6학년 1학기 때 좀 며칠 나가다가 네. 아마 또 말아버렸죠. 그게 다죠. 뭐. 그게 예. 정규 학교를 다닌 것은 예. 모두였다. 예. 예. 그런데 문장력이라는 것은 무슨 사전을 찾아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문장력을 그렇게 기를 수 있었을까요? 뭐 원래 소질이 좀 있으셨나 보죠. 책을 글쎄. 많이 읽었다든지. 글쎄 그건 모르겠고요. 예. 그때 그 문화센터에 예. 예, 선생님이 예. 문장은 자꾸 서면은 넣는다 그러시대. 그래서 저는 그 습작을 예. 초기에 무척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단편 소설을 한 4편도 쓰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5편, 네 편. 하루 저녁에 한 편도 쓰고 그래 봤죠. 한 편이 그래도 한 6, 70, 예. 60장 이런 장은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그 집념이 대단하군요. 문학의 꿈하고. 예, 그 나중에 교도소 갔다 나와서는 다른 일 안 하기로 작정을 했죠. 예. 그래서 다른 일이라는 게 다시 교도소 갈 일이 아니 그 일이 아니고 예. 사회에 그 뭐 장사한다든가 돈 번다든가 뭐 다른 직장을 당긴다든가 하는 일을 안 하고 나는 문학을 해야 예, 되겠다. 이제 문학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죠. 그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문장 지도해 주신 분이 유현정 선생님. 유현정 선생님이시죠? 예. 유현정 선생님 오늘 그래서 아주 기분 좋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유 선생님 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뭐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참 그 감명을 주는 글을 쓰시면서 또 틈이 나시는 대로 지도를 또 하시는가 보죠? 네. 지금 선생님께 배웠다고 자랑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조동수 씨를 지도할 때 어떤 점을 특히 강조해서 지도를 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한 네. 4년 동안 네. 한 10여 명의 작가를 길러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네. 그런 작가로 이번에 이 조동수 씨가 나왔어요. 네. 그 또 제일 또 기쁩니다. 조동수 씨가 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한 4년 전에 왔었습니다. 네. 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네. 그것을 정리해서 작품으로 쓰는 데는 아주 이 기교라든가 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숙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은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원고지 위에 한번 비워봐라. 마음과 머리와 모든 것을 다 비워봐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소설을 쓰기에는 국민학교밖에 정규학교 못 나오던 사실 힘이 무척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셨습니까? 그건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습니다. 예. 말 나오는 대로 쓰는 사람도 일단은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사람. 예. 그런데 조동수 씨는 구어체 문장을 쓰고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 나오는 대로 막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입담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는 것은 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로서 자격을 갖추려면은 예. 입담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재미있게 말을 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네. 재미있게 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합격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재밌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쓰기만 하면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옮겨놓고 다시 한번 읽어서 네. 그것이 중복된다든가 표현이 미숙하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을 봐가면서 아. 또 남의 작품을 봐가면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지금 아까 얘기도 뭐 하루 저녁에 60몇 짜리 단편을 하나 썼다. 그 보통 작업이 네.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마 작가 수업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조동수 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지금 말씀 처음에 네. 불우한 과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막노동판에서부터 예. 뭐 운전기사 이르기까지 아주 직업이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문학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우선 얘기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에서 처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그러니까 또 그것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말아라. 네. 자기 체험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예. 메타포아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상징성을 거기다 부여하려면은 작품으로서 한번 반전을 시켜서 더 걸러서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또 이 유머러스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풍자 소설이라든가 우화 소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쓰면은 아주 독특한 그 작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쓴 그 토인브락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화 소설입니다. 그렇게 보신탕 개를 길러서 부업으로 재미를 볼까 하고 기르기 시작했는데 한 읍내가 전부 그걸 길렀다 이겁니다. 개를. 네. 그랬더니 개가 너무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죠. 네. 개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객이 거기 됐습니다. 메인은 뭐 네, 형편이 되고. 그거는 서독의 유명한 작가 퀸터 그라스의 이 우화적인 수법 이런 것과 많이 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과시켜서 직설적이지 않고 훨씬 그 심보라 이런 게 상징을 해서 작품을 쓴다고 하는 데에서 아주 특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치 저 유현정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광맥이 풍부한 지역을 찾았는데 과연 어디를 뚫으면 제대로 뚫어서 석탄을 많이 캐겠느냐 그런 바탕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기분으로 잘 지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 토인브라 그것도 그럼 원래 알고 들었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 이거는 꾸민 얘기입니까? 또? 예. 아 그렇군요. 전부 허구. 그건 나중에 또 좀 드리기로 하고. 지금 그런 고생을 해서 오늘의 작가가 된 조동수 씨가 지금 과연 몇이나 되셨겠느냐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몇 살이십니까? 35입니다. 34. 네, 많이죠. 예. 그럼 고향 떠나신 건 언제? 그게 19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저는 그 연도라든가 나이를 그 무렵에는 잘 몰라요. 이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3학년, 대학 1학년 이라면 연도가 탁 나오는데 그래서 탁탁 3년씩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몇 년 지나면 잘 몰라요. 그리고 일기를 썼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그 국민학교를 아까 그렇게 좀 다니다 말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가정 형편은 어땠습니까? 아주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처음에는 저 경주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 뭐 아버지는 뭐 과일상에 조그만 거, 예. 뭐 행상이나 다름없는 그런 과일 가게 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예. 모친이 10살 때 돌아가셔 버렸죠. 예. 그래 아버지는 저희들이 그 삼남 일녀입니다 형제가. 예. 아버지는 저희들이 형제들 데리고 저 청송이라고 청송군이라고 네, 압니다. 아버지 고향인데 거리로 들어가셨어요. 거리 들어가서 그 뭐 농사 짓고 살았는데 뭐 굉장히 구차한 생활을 했죠. 네. 그 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버지는 제가 첫 번째 교도소 생활할 때 예. 돌아가셨는데 꿈에 나타나셨더만요. 제가 임종은 못 지켜봤죠. 혹시 나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신 그런 건 네, 아니에요? 그게 조금 있습니다. 늘 마음에 그 걸리시겠어요. 예. 그런 게. 오늘날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참 좋으실 텐데 조금 더 사셨어요. 어린 시절의 꿈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조동수 씨. 저는 권투 선수가 되려고 했죠. 그래가 아주 조금 할 때부터 뭐 학교도 뭐 계속 조금 뭐 국민학교 맞았으면 또 맞았을 텐데 예. 뭐 권투 선수가 되려고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동네 싸움 좀 잘하는 걸 갖고 권투 선수를 하실래? 그게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천연두를 알았거든요. 네. 그래 놓으니까 위에 애들한테는 뭐 저 터지고 이러니까 막 권투를 배워서 이거 아주 이겨야 되겠다. 처음에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나중에는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돈도 많이 벌고 그때 뭐 김기수 선수인가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네. 그랬는데 멍뚱하게 솟을 것 같았네. 네. 그러면 권투 선수의 꿈은 그렇게 실현을 못했어도 사이에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도 다양했고 안 한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청년기에. 청년기에는
하여튼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농사일도 예 농사일 하다가 네. 그 입담배 감정원하고 네. 한 대 줘받고 뭐 도망을 나왔죠. 담배 농사 지으시다가 또 예. 입담배 감정원하고 예. 싸움 예. 하시고. 한 대 줘받고 도망을 나가 또비 생각을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네. 그래도 처음에는 울산에 가서 그 과수원에서 모섬살이부터 시작했죠. 그저 과수원에 일할 때 어떤 그 좋은 계기가 될 그 예. 친구분을 만났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었는데 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 그 지금 또 나중에 이제 그 교도소 한 번 갔다 온 이후로는 아주 자주 만나겠어요. 자주 네. 만나 있고 또 저한테 어떤 예술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그분한테서 비롯된 게 아닌가, 저한테로 옮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수원 집의 아들이죠. 아들이었습니까? 예, 나이가 차이가 어떻게 되실? 저보다 그 당시 4살 위인가 그렇죠. 네 살. 예. 그 당시 그 과수원집 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분이 저보다 저보다 4살 위죠. 네. 미술학도 했었죠. 네. 근데 저는 뭐 그림이라면은 뭐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본 뭐 무슨 나무 그리고 집 그리고 그런 게 그림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뭐 형태도 없는 데다가 물감을 버덕지 바르는 거 그런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늘 이렇게 음악을 틀어놨는데 네. 그게 뭐 밑도 끝도 없는 기다는 뭐 그런 가사도 없고 말이죠. 네. 근데 물론 그게 나중에 그거 뭐 클래식 음악이고 뭐 그리거나 상상의 그런 음악들이고 뭐 베토벤이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의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네. 저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거를 들었죠. 뭐 노래라면은 뭐 동백아가씨나 부르고 이리 사타가. 네. 근데 그런 거를 듣고 그리고 또 책도 거기 뭐 여러 가지 니체라든가 사르트르의 책들 그 서가에 보면 신곡, 네. 뭐 파우스트 이런 책들이 있었죠. 뭐 처음에는 저야 뭐 읽지도 못하겠다. 근데 그 오래 이렇게 있으면서 늘 보다가 보니까 그림도 좀 뭐 뭔지는 몰라도 좀 뭐가 있다는 걸 좀 알겠더만. 네. 그리고 책도 처음에는 그게 아주 지루하게 작아서 못 읽겠더만은 밤에 뭐 그 지루한 밤을 어떻게 지냅니까? 해만 지면은 또 방에 가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그걸 갖다가 읽어봤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던데 뭐 읽다가 덮어놓다가 또 이렇게 읽어봤죠. 네. 그래 아마 저한테 어떤 예술성이라는 게 조금 있다면은 그분한테서 저한테 옮겨온 네. 그분으로 해서 그분한테 비롯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지 혹시 가끔 나는 팔자가 이래서 참 이런데 이 과수원집 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래 혹시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감화를 받았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아주 저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네, 네. 아주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고 이래서 네. 그 시절을 지금도 못 잊죠. 네. 지금도 또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또 마침 함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좀 들어봐야 그래 조동수 씨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옛날을 회상하는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울산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그 순위 유치원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하시고 예, 예. 그림은 아직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과수원집 아들은 이상한 그림 그리고 이상한 음악 듣고 알지도 못하는 책 서가에 놓고 꽂혀 있는 걸 봤는데 그때 상당히 그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조동수 씨가 당시에 어땠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회상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수원에 네. 왔을 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성실했다는 그런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과수원 일을 이제 맡아서 하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칭찬할 정도면은 와.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까다로우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 동수는 칭찬을 할 정도였죠. 예. 본인이 얘기는 잘 안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생활 환경 같은 거 자기와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은
그리고 좀 뭐 권투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뭐 혈기왕성한 그럴 때인데 그럴 때 잘 기를 잡아주는 어떤 좋은 조언의 얘기라도 좀 해주셨는가 보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때 제가 읽던 까뮤의 이방인이라든가 네. 뭐 쇼펜하우의 책들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그런 얘기도 좀 토론식으로 한 기억도 납니다. 나고. 근데 저녁이면 같이 많은 얘기도 하고 예.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래 그 아까 유현정 선생님이 입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원래 얘기 잘합니까? 어때요? 얘기 솜씨 그래서 어때요? 그때도 얘기를 참 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예. 퍽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기억은 다 안 나시지만은 당시에 그 회상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작가가 된 조동수 씨를 보면은 뭐 형 같은 그런 기분에서 뭐 친구라고 얘기하셨지만 4살이나 위시니까 누구보다도 기분이 또 좋으시겠습니다. 네, 너무 네. 또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그 과거에 그 형무소살이를 했을 때라든가 또는 전기 소켓도 공장에서 그 고생을 할 때라든가 네. 그런 걸 제가 가끔씩 이제 만나 본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그 고생한 그런 상황을 직접 이래 본 일이 있는데 그런 고생들이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석과 같은 아하. 그런 아주 귀한 그 체험 네. 작가로서의 체험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너무나 대견스럽고 네. 예.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서울에 올라왔다고 그러셨죠? 서울에 와서도 뭐 별거 다 하셨다는데 그 고생하던 얘기를 예. 그 얘기 잘하신다니까 고생한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재미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한번 좀 회상해 주시죠. 듣겠습니다. 서울 이야기부터 네. 말이죠. 또 서울에 올라왔는데 네. 주민등록증을 어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죠. 네. 저는 도망 댕겼으니까는 네. 도망 나중에도 그게 아니지만 결국 그때까지는 도망이라 생각했으니까 네. 그래 도망을 다니니까 주민등록증도 보여줄 수 없고 또 뭐 서로 보여준다 하도 뭐 국절에다가 뭐 신동찬한테 어디 취직을 하겠어요? 그래 그 무가 남대문 쪽에 무가 소개소대 한 군데 가니까 뭐 계단 끄덕끄덕한데 가니까 주민등록증도 보자 소리 안 하고 어디 소개를 시켜주는데 거기 소켓이라든가 병뚜껑 같은 거 이제 유라이트라고 그 백라이트라고 이제 두 가지 네. 재료 가지고 이렇게 순 힘으로 뭐 하는 일이죠. 네. 그걸 하는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사고자들이나 과 출신이래요. 들어가면 그때 뭐 신고식 같은 것도 뭐 하는데 그래가 그 때리죠. 때려가 쥐가 아파서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 오고 그래 그거 이제 견뎌나면은 이제 그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일도 못하고 신고식에서 고개를 못 넘은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도 많죠. 막 억사게 뭐 좀 때리죠. 그 처음에는 그걸 또 막고 또 그 일을 또 했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이제 그 뒷일 잔일 하다가 네. 나중에 그 일을 좀 배워서 이제 기계를 잡고 일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힘이 괜찮았어요. 예. 뭐 힘대로 하니까 요령은 모르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기술자들이 돼서 요령을 부려가면서 작업을 하니까 하루에 일정한 양만 작업을 하죠. 저는 요령을 모르니까 뭐 힘대로 하니까 그 사람보다 엄청 많이 해버렸네요. 과수원에서도 그래서 동수만한 아이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냥 힘들어서 일하니까 그래서요. 그래 놓으니까 그 주인이 일부러 또 그 공장 주인이 일부러 제가 일하는 날은 지켜봤어요 또. 전에 그 사람들이 작업장에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나를 일 시켜 가지고 작업 어떤 기준을 정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뭐 몰랐죠. 뭐 알았다고 해본들 뭐 어떻게 요령을 부를 줄 알았어야죠. 그럼 막 하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이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또 몰매를 맞는데 엄청나게 또 맞았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도망 나와서 용산시장으로 또 들어갔죠. 그 이제 노무사 합숙소에 있으면서 미아가 디미리를 했는데 뭐 그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피도 팔로 땡기고 그래서 하다가 매혈 그것도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하다가 그 해 장마철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몸이 나른해지고 형편없어요.
객철도 하고 피도 올라오고 그래서 또 막 자살을 해보려고. 저는 자살을 그때 울루산에 과수원했을 때 그 소펜하우엘의 그 자살론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살로 언젠가는 죽을 거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막 그때 자살을 해보려고 생각했었죠. 사실 그때 막 그 무렵부터 아주 정신이 황폐해졌겠죠.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경주로 내려갔는데 경주에 어머니 무덤이 거기 있어요. 거기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누워가지고 그 석유를 뿌리고 성냥을 들었는데 차마 불은 못 붙이겠다만요. 그 무렵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황폐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또 네. 죽자 이래가 또 명동에서 또 자살 소송을 또 벌였죠. 네. 그래서 이제 1차 징역살이를 한 셈이 됐죠. 네. 그러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가끔 우리가 좀 웬만큼 힘들으면 아이고 죽겠어 소리 또는 아이고 죽고 싶은 심정이야 이런 소리는 참 입버릇처럼 하기가 쉽지만은 사실 목숨을 끊을 것으로 생각을 먹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참 그래도 그 어려운 지경을 잘 견뎌 오셨는데 그런 이후에도 또 평탄하게 또 생활이 계속되면은 그런 대로 하겠는데 일이라는 것이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는 또 한 번 있었다면서요, 그 후에도요? 예. 어떤 사고였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도소 갔다 와서부터는 또 가스 배달을 했어요. 처음에 자전거로 이제 배달을 했었죠. 시내에서 네. 했는데 장춘동에 가게가 있었고 네. 저 정입자병원 쪽으로 그 옛날에는 피팔로 다녔는데 나중에 또 가스 배달을 갔죠. 네. 자전거에다가 그 10kg짜리 가스통 한 6개씩 싣고 네. 동대문서부터 저 관광문까지는 오르막이에요. 네. 갈 때는 아주 무겁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적입자 병원에 또 자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가스 배달을 했는데 뭐 그러다가 또 나중에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 네. 그래서 가스 배달로 쭉 하다가 돈을 조금 모아서 네. 가스 가게를 하나 전세를 했죠. 네. 근데 그 대리점이 그 가스 가게를 소매점이라 그러죠. 동네에 있는 가스 네. 가게를. 그리고 이제 저 시외 변돌이 아주 크게 있는 주유소 저 정유공장에서 직접 가스를 받아오는 곳을 그 대리점이라 그러는데 그 지금 제가 거래하던 그 대리점은 제가 전세 계약이 들어왔던 대리점이죠. 제 친구 소개로 제 친구가 거기 영업 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래가 그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대리점 사장은 여러 사람이 명의로 가스 부판선 허가를 서울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내놨죠. 네. 그래가 저같이 전세도 주고 또 혹은 소장 제도로 이래서 월급 주면서도 데리고 있고 그래 그 가스 그 차익 그 액수 차익 문제 때문에 분쟁이 붙어서 돈 받으러 댕기다가 저는 뭐 저 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뭐 변호사 선임하고 이것도 잘 모릅니다. 밀어붙이죠. 그래서 막 한 8달 또 네. 살았죠.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네. 지금 조동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동수 씨만큼 또는 그 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역경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도록. 예. 그런 역경에 당했을 때는 예. 자 하루 앞 혹은 한 달 앞 예.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은 그 답답해서 못 살죠. 자살하고 네. 싶죠. 하여튼 5년이라든가 10년 예. 혹은 뭐 50년, 100년도 좋고 100년 좀 죽겠지만 하여튼 늦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길게 보고. 길게 아주 차곡차곡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네. 무슨 목표를 세웠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작가로서의 제일 큰 재산 경험도 많고 얘기거리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앞으로 다 소설로 쓰실 생각입니까? 뭐 꼭 그대로가 소설은 안 되겠지만은 뭐 이거 걸려서 네. 물론 소설이 상징적으로 아까 되겠지만, 예. 얘기했지만은 그런 얘기는 하겠죠. 많은 부분을 소설 속에 아마 제가 끼워 먹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잠깐 주십시오. 예. 함께 그 문학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한데 이 조동수 씨를 아는 분 함께 글을 쓰시는 정영희 씨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영희 씨도 뭐 작품 내셔서 당선도 되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뭘 네, 어떻게 저기 86년도요. 네. 동서문학 제2회
중편 부분에 예. 당선됐습니다. 조동수 씨하고는 어떻게? 저도 같은 네. 저도 한 10년 정도 네. 소설 공부를 하다가요.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혼자 하기가. 그래서 네. 저기 윤종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가서 만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한 2년쯤 됐어요. 그래서 조동수 씨 성격 어떻습니까? 아, 너무 멋쟁이에요. 네. 아주 노래도 잘 부르고요. 네. 아주 코미디언이에요. 어. 사석에서는요. 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는 네. 아주 그 표정이 굉장히 슬퍼요. 자기는 웃으면서 부르는데 그래서 뭐 기다리는 마음이라든지 제비나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저기 동인들을 좀 울리죠. 아니 웃는 얼굴로 노래를 하는데도 듣는 이들에게는 예, 가슴을 그게 찡하게 저기 하는. 조동수 씨 작품에서도 쭉 이렇게 깔리는데 이분의 그게-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예,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잘 몰랐어요. 노래만 들어도 그래요? 예, 아주 그 노래가 슬퍼요. 어. 근데 그게 뭐에서 비롯되나 생각해 보니까요. 네. 그 작품에서도 나오는데 네. 이렇게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간 자체에서 이렇게 휴머니즘이 쫙 깔려 있어요. 네. 네. 아주 그래서 가식이 없고요. 네. 아주 그렇게 하고 뭐 낙천적이에요. 네. 뭐 이런 얘기는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뭐 200만 원짜리 전세 사는데도 네. 전혀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 있죠. 네. 전 어쩌면 저렇게 가난에 대해서 저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 네. 보통 사람들 좀 힘든 얘기죠. 가난하면 좀 비굴해지기 예, 쉽고. 그렇죠. 네. 근데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어요. 아주 근데 저 지금 그 조동수 씨에 대해서 평소에 보신 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전 여기서 처음 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교도소도 2번 다녀오고 그 고생한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네, 화면에 눈이 선량하죠. 잘 나타나질 않아서 네, 안 그래도 눈이 참 선하다 제가 하는. 저기 예. 전에 편지를 일전에 띄우면서 예. 그 슬슬한 눈매와 예. 그 한복을 온고려 바꿔들랑 예. 한복을 한 벌 지어 입으시오. 그 네. 슬슬한 미소랑 어울릴 것이라고 제가 편지를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글 쓰는 조동수 씨로서의 자세, 문학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끈질기고 있죠. 끈기. 작년 그러니까 그 토인불악 쓸 당시에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 조동수 씨가 그 슬쯤 제가 그때 등단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만났는데요. 예. 그냥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인 거 있죠. 예. 백지장에다가 수염은 하나도 깎지 않은 채로 예. 완전히 그냥 그 뜨거운 여름을 네. 온통 문학적 상황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처럼 지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끈질기고 예. 아주 진지하고 뭐 배운 사람 못지않게 아주 독학의 지식광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같이 글을 쓰셔서 상도 타신 분으로서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상대편을 저렇게 또 칭찬을 해주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집사람하고 애가 네. 하나 있죠. 딸, 아들. 딸입니다. 딸, 아들 몇 살입니까? 6살인가 7살인가. 네.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버지로서 잘못인데 6살인가 7살인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부인이 함께 나오셨으니까 6살인지 7살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대시. 몇 살입니까? 6살입니까? 7살입니까? 그러니까는 네. 81년도에 났으니까 네. 그 우리 나이로 하면은 7살이고 네. 만으로 하면은 6살입니다. 또 남편 틀렸달까봐 그걸 또 변명해 주시느라고. 자, 이수기 씨가 이 조동수 씨하고 만나서 사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때가 같이 살면서 제일 고달프고 힘드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네. 이 처음에는요 네. 이 젊으니까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네. 젊으니까 사람 하나 보고 네. 같이 있으면 좋겠다. 뭐 경제적인 이런 거는 전부 다 떠나서 네. 아주 행복하고 저기
아주 저기한 생활이 될 줄 알았거든요.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는 저기 가스 배달할 배달을 했어요. 쌈하기 전이군요. 그러니까. 아니죠, 후죠. 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서대문에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후죠. 근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예. 그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참 그래요. 기본적인 생활은 좀 유지해 줘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좀 그런 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하실 때 제 생각인데 보통의 생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땠습니까? 참 어려웠어요. 예. 집에서도 에, 반대를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하나도 본인과의 저는 그런 거 아무 개의치를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는 아무래도 이 딸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고 네. 뭐 이런 뭐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걸 네.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참 이렇게 저기 벌써 이제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외모부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첫 번째부터 뭐 두말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뭐 안 된다. 안 된다죠. 뭐. 그럼 뭘 보시고 그렇게 굳게 믿고 생각하고 좋아서 결혼하셨습니까? 사람이요 참 솔직해요. 솔직하다. 그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솔직하고요. 네. 아주 가식이 없고 가식이 그냥 없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예. 그냥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좀 남을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행동하는 걸 아주 가장 싫어하고 예. 진짜 낙천적이고 또 좀 지금 이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당선이 되기까지 네. 보면 제가 옆에서 느끼는 건데요. 아주 대단한 의지력과 예. 아주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어요. 끈기, 집념, 예. 의지력. 예, 거기에 아주 적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적이 된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매력을 거기서 아니, 매력이고 예. 멋이고 아마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전화 이 당선의 전화를 집에서 직접 그럼 받으셨겠습니까? 예, 제가 받았어요. 그때 딱 받았을 때 아, 딱 받았을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울지 그러면서 않으시고요? 아유 가슴이 찡하면서 예. 머릿속으로 아 기어이 해냈구나 예. 박수를 보냈죠. 옆에라도 있으면 좀 안아라도 주고 싶었는데 그 옆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속으로 박수를 보냈죠. 참 그 결실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제가 마이크를 갖다 대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은 못 받겠습니다. 누구 질문하실 분? 예, 앞에 있는 분부터. 신예 작가로서 기성 문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작업 패턴을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 뭐 이렇게 그걸로 대신해 주십시오. 대신 느낄 수 할까요? 있으니까. 예. 저는 소설의 어떤 소설 공간의 어떤 형태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보통 해왔던 것들 있죠. 그 네. 말하자면은 지문으로 이어져서 지문으로 끝이 나는 소설. 네. 저는 거기에다가 뭐 그림도 이어보고 뭐 또 신문 뭐 스크립트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네. 그래 보기도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소설을 지금까지 소설에서 변형을 시켜보고 싶어요. 네. 기성 작가들이 쓴 이 작가의 어떤 일정한 통념의 틀을 좀 형식상의 어떤 네. 변화 같은 것도 좀 주고 싶다. 네. 선배들과 그런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는 걸로 대신한답니다. 또 어떤 말씀?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조 선생님께서는요 현재 어떤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어떤 심정이시냐입니다. 예, 그것도 되게 어렵네요. 제가 어떤 날 아침에 문득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쓸 때 책상 앞에 앉아서 가끔 제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거든요. 네. 전에 그으면 이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 가스 배달할 텐데 새카맣게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 막 다다다다 온 골목 해적고 있을 텐데 네. 책상 앞에 앉아가 이게 대먹지도 못한 게 소설 쓴다고 신선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요. 아주 만족합니다. 네. 신선된 것 같은 기분 아주 네. 만족하게 네. 사신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아까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쉬운 질문으로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역경에 처해서 오늘날에 왔기 때문에 조동수 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면은 좀 더 빨리 작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딴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 천년두를 알지 않았다면 말이죠. 네. 아마 그 얼굴값을 하고 댕기거나 네. 그래서 뭐 여자들 좀 울리고 댕겼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정규 교육을 받았다면요. 네. 또 틀림없이 무슨 판검사 시험 보고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뭐 그쪽에 당선 합격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전년 작가와는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뭐 저는 역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자꾸 역경을 하니까 역경이라고 합시다. 네. 그 역경들이 이 나를 이쪽으로 이 작가의 길로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네. 다른 길로 가면은 억지로라도 틀어가지고 이 길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신이 계시다면은. 네. 그리고 또 현재 역경에 역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도 그렇죠.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역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무의미한 역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래를 길게 생각하고 나가면 될 것 같고. 네. 저도 또 그래서 긴 장래 속에 그 긴 어떤 여정 속에 신이 예정한 여정 속에 네. 여정의 길로 이렇게 따라온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훌륭한 작가로서의 길을 무리 없이 계속 행운을 가지고 걸을 수 있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그 신의 작가의 걸어온 인생의 길, 그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와서 오늘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작가로서의 행운도 계속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이 조동수 씨에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얘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